얘기 아닙니까? 같은 그 오른손잡이입니다만은 김택수는 펜홀더, 권성재는 유럽 스타일의 쉐이크 핸드죠. 네. 11, 9. 자, 이 전형이 다른 권성재 선수와 김택수입니다. 파워 드라이브 명수 김택수 스카이 서브. 안녕하세요. 권성재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훅서브를 배우고자 멀리 지방에서 오시거나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넣고 있는 훅서브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넣고 있는 훅서브는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나 생활체육분들이 많이 넣고 계시는데요. 방법이 조금은 다를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서브 하나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4학년, 제가 훅서브 넣은 지가 40년이 좀 안 되니까 엄마 뱃속에 서브를 넣었나? 이 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자, 서브 배우러 갈까요? 가자! 훅서브 넣으러 가자! 자, 훅서브 그립 잡는 방법입니다. 제가 잡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흰색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엄지와 검지 잡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자, 볼게요. 엄지, 검지. 자, 손톱 끝으로 잡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살을 꼬집으면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지문으로 잡으면. 근데 이 손톱 끝으로 꽉 잡으면 되게 아파요. 많이 아파. 그래서 저는 이 엄지와 검지 힘을, 악력을 이용하려고 손톱 끝으로 잡고 있는데, 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제가 영상 하나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술 작품 하나 나왔네. 고무는 눌러도 시각적으로 표시가 잘 안 나서 지점토를 이용해서 잘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왼쪽은 제가 잡는 그립이고 오른쪽은 많은 분들이 잡고 계실 그립일 겁니다. 그립 잡는 방법은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잡기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저는 커트나 회전 넣을 때 회전 양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 손끝으로 꽉 꼬집어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왼쪽 팔뚝을 손으로 꼬집어 보세요. 손톱 끝으로 꼬집었을 땐 엄청 아플 것이고 지문으로 꼬집었을 땐 그닥 통증이 덜할 거예요. 손가락 끝, 악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힘이 분산되지 않게. 그래서 왼쪽은 지점토가 푹 파여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지문 표시만 보이도록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과를 손끝으로 꽉 쪼갠다는 느낌으로 힘을 줘서 서브 임팩트 순간 그 힘을 볼에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넣는 방법이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잡기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제가 손끝으로 잡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서브 넣기 전 준비 동작인데요. 저는 오른 화 쪽을 빨간색으로 써요. 고무를. 근데 서브 넣을 때만큼은 준비 동작을 검정을 보여줍니다. 왜 검정을 보여주느냐? 내가 빨간색을 쓴다고 해서 준비 동작 빨간색, 뺐을 때 빨간색, 맞을 때 빨간색이면 상대한테 보여줄 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서브인지를 알고 리시브가 들어오죠. 근데 검정색을 보여주면서 토스를 해도 저는 안 빼요. 이렇게.
안빼. 떨어질 때 잠깐 맞추니까 상대방이 그 찰나의 순간을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던지고 안 빼고 공이 떨어질 때, 던지고도 안 빼고 떨어질 때 동작을 하다 보니까 동작도 빠르고 워낙 빠르다 보니까 상대방 보지는 못하고, 또 어떤 시너지가 있냐, 돌리면서 빼니까 공의 뒤통수를 맞추게 돼요. 뒤통수. 자, 우리가 보통 서브 넣을 때 보면 제 얼굴이 공이라고 치면 앞면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감고 들어가다 보면 자동으로 공이 뒷면을 맞추게 돼. 그럼 회전력이 정말 배가 됩니다. 제 서브는 깎는 거 보여주고도 사람들이 받으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뒤통수를 때리기 때문에 회전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전을 넣더라도 알면서도 되려고 할 때는 공이 앞에서 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커트를 놓고 나서 페이크 동작 썼더니 회전이라고 했더니 공은 커트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늦은 거고.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고. 자, 정리를 하면 준비 동작은 검정을 보여주고 이렇게 토스하고 원을 그리면서 공의 뒤통수를 때린다. 자,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찰나의 동작이 이루어지니까 상대방은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 스탠스 동작인데요. 자, 왼쪽 다리를 찍는 방향이 12시가 되는 거고 오른쪽 다리가 6시로 갔더니 중심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5시로 가는 편이고요. 물론 4시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찍고 준비 동작. 준비 동작은 역시나 상대한테 검정색을 보여주고, 우리 펜홀드 쓰시는 분들도 물론 내가 드라이브 거는 반대 방향을 이렇게 잡고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준비를 했으면 다운 했다가 업, 공을 토스하는 순간 몸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때 역시나 라켓은 움직이지 않는다.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위치에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제가 서브 넣을 때 몸을 조금 돌려주는 이유는,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리시브할 때 상대 어디를 집중해서 보게 돼요. 상대방이 커트를 넣는지 너클을 넣는지 회전을 넣는지 아니면 뭐 무슨 서브를 넣는지 YG 서브를 넣는지 아니면 뭐 변화를 어떻게 넣는지 그거 보려고 눈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몸을 안 써주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몸을 조금 써주면 시선이 조금 분산된다라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자, 우리가 서브 넣을 때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이 발을 조금 꽝꽝 굴려 넣죠. 발을 왜 굴려? 물론 서브 넣는 루틴이 있겠지만 저는 발을 좀 굴리는 편인데요. 발을 굴림으로써 회전량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자, 푹, 뭐 이런 커트나 회전이나 이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발을 좀 굴렸더니 이 소리가 발소리에 감춰지네. 그래서 안 그래도 몸 동작 써서 회전 안 보여, 모션 써서 회전 안 보여, 발 동작 써서 회전 안 보여, 훅 서브 자체가 조금 상대한테 데미지가 있는 서브인데도 불구하고 동작을 여러 가지 써버리니까 굉장히 리시브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동작입니다. 네 번째 동작은 뭐냐면 공을 던지는 높이와 공을 빼는, 라켓 빼는 이 방법인데요. 사실 훅 서브에서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네 번째 동작일 것 같아요. 공을 던지고 기다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보시면 제가 50cm 자를 준비했습니다. 50cm요. 50, 40, 30, 20, 10cm. 자, 발음 조심하고. 제가 몇 cm에 던지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한 40 정도, 30, 50, 40, 30.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높이가 35에서 40 정도. 때로는 30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또 50 이상 넣을 수도 있어요. 긴장하면. 근데 확실히 높게 던졌을 때는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높이 던져. 왜? 이 훅 서브, 스카이 서브 넣듯이 서브를 넣다 보니까 훅 서브하고는 궁합이 안 맞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넣었다가 저 사람 훅 서브 넣네, 나도 넣어볼까? 이렇게 넣어버려. 안 넣는 게 더 낫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훅 서브는 높이 던지고 낮게 던지고 어떤 게 궁합이 맞다? 낮게 던지는 게 훅 서브와 궁합이 맞다. 토스를 하고도 안 뺐다가 공이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요 정도 위치에서 넣다 보면 스윙이 자동으로 빠르게 돼. 왜? 느리면 공을 못 맞추니까. 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 바람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거는 라켓트가 이렇게 돌아갈 때 바람 소리. 이렇게. 자, 제가 우리나라 선수들, 여자 선수들 가르칠 때도 보면 이렇게 동시에 빼는 걸 가르치고 싶었는데 워낙 대회가 많다 보니까 서브 동작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자고 올라오면 대회를 나가고, 자고 올라오면 해외에 나가고, 자고 올라오면 국제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서브 넣을 때 이 동작을 하지 말고 좀 잡는 동작을 좀 취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거를 라켓을 잡으면 동작은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떤 연습을 하냐면, 자, 준비 동작 하다가 탁 요때 잡으세요. 자, 몇 센치? 요 정도 높이죠. 요 정도 높이죠. 요렇게 잡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라켓을 잡아서 서브를 넣어봅니다. 근데 또 넣다 보면 내 동작이 나와. 그때 또 라켓을 또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이걸 한 5번, 10번은 반복하고 또 라켓을 잡으세요. 또 해.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습관이 조금씩 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공이 떨어지는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서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 같이 던지면 대체적으로 다 높아요. 높은 데서 넣으니까 어떻게 돼? 자, 5, 통통통, 4, 통통통, 3, 좀 낮아. 자, 2, 낮아. 1, 더 낮아. 어떻게 돼? 다시 5, 4, 3, 2, 1.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그래서 공은 던지고 절대 빼지 말아야 된다. 그게 훅 서브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죠. 근데 훅 서브를 제대로 넣으시려면 연습을 넣는 연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도 수백 수천 번 냈거든요. 자, 그러다가 요거 좀 되네 싶으면 다시 한번 서브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떨어지는 무게를 이용해서 회전력이 여기 푹푹거리는 손맛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크 쓰세요. 같이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요즘 워낙 훅 서브가 대세여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중국 선수들, 일본 선수들, 유럽 선수들 할 거 없이 모든 선수들이 훅 서브를 많이 넣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좀 같이 좀 빠지긴 해요. 선수들도. 물론 이 빠진다고 해서 회전이 없는 건 아니고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뺐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잡고 떨어지는 건 너무 회전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넣는 방법과 다른 분들 넣는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조금 눈에는 들어오실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몸을 좀 쓰면서 그냥 모든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거죠. 그렇지. 도전해야 돼. 1분 넣는 거. 기다렸다가 그렇지. 네, 잘 보셨습니까? 다들 이렇게 좀 같이 빠지는 편이죠. 이렇게 빠져도 회전량은 많은, 임팩트가 좋은 선수는 많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훅서브를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막, 내 훅서브는 왜 회전량이 없지라는 분들은 이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바꾸셔서 연습을 하다 보면 회전량은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서브도 안 되는데 막 현란하게 동작을 하지 마세요. 왜? 다 보여주고 하면 뭐해? 상대방이 아는데 팔만 아프지. 그냥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리고 얘가 되면 이제 막 현란하게 동작을 쓰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훅 서브에 대해서 배울 거는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디테일한 동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